안녕하세요. 12월 30일 금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오늘 사운드 오브 10은 영화 라라랜드 OST 중에서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이 부른 시티 오브 스타즈였습니다. 이 라라랜드가 그렇게 지금 겨울에 핫하죠. 초창기엔 좀 힙했는데 힙한 사람들이 SNS에 라라랜드 봤다고 그렇게들 올리고 찬양하고 무슨 이모티콘으로 바꿔서 올리고, 이제는 좀 힙하기보다는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저는 이제 영화를 혼자 보는데 너무 핫하면 혼자 가서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꺾였을 때, 한풀 꺾이고 VOD 나오기 직전 그 사이 지점에서 보게 되는데, 그 지점 포착이 조금 어려운 영화네요. 굉장히 입소문이 많이 나서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겨울에 다들 혼자 보실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든 해서 남녀가 라라랜드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아직 안 봤지만. 네, 자, 제가 나온 영화도 올해 2편이나 있었던 거 아시죠? 네, 저도 VOD로 봤습니다. 네, 타이밍 놓쳐서. 자, 오늘은 베텐에서 준비한 연말연시 특별기획, 신년계획 3대 여신 초대석 함께합니다. 신년 3대 계획하면 맨날 나오는 게 운동, 영어, 그리고 재테크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재테크, 여러분 부자 되시라고 재테크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재테크의 여신 성선화 기자와 함께 할 거니까 2017년은 뭔가 그동안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성재의 10은 녹음하는 과정을 생방송으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TV팟 생록방 스케줄을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참고해서 들어오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10은 란닝구닷컴, 금성침대, 중부대학교, 3J 에듀, 교촌치킨, 디오니 자연드림, 용평리조트, 쉐보레, 노랑풍선, 피자 알볼로, 재능교육, 김진표 썬팅필름 넥스가드, 삼성카드와 함께합니다. 건조하네 오늘. 네, 너무 고생. 그럼 홈페이지 참조. 이제부터 이거 들어가는 건가요? 네. 들어있어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2017년 새해 목표. 첫째, 돈 많이 모아서 부자 되기. 둘째, 영어 배워서 외국인과 편하게 대화하기. 셋째, 운동 열심히 해서 몸짱 되기. 네, 대충 이렇죠. 이 세 가지 목표를 도돌이표처럼 신년 계획으로 세우고 또 세우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신년 계획 3대 여신 초대석. 네, 2017년에는 어떻게 돈을 모아서 투자하고 돈을 불리고 부자 되고 집도 사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여러분의 욕망을 달성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재테크 성공의 지름길로 안내해줄 분을 모셨습니다. 신년계획 3대 여신 초대석 첫 번째, 통장 잔고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40개의 적금 통장을 만든 억대 부자, 재테크의 여신, 재테크의 여왕, 재테크의 여제, 2대12 금융부의 성선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남심 저격 방송 베텐인데요. 특별기획 코너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베텐 혹시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없고. 네. 네. 혹시 베텐에 대해서 검색하고 오셨나요? 제가 한번 검색해봤어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오셨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DJ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오셨나요? 유명하신 것 같아요. 유명하다. 네. 다 캐릭터나 이런 그런 거 없나요?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쨌든 그 재테크, 돈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니까 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액수로 평가한다면? 일단 총 급여를 말씀해 주시면 현재 급여요? 네. 그래요? 제가 그 은행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사실 검색해서 제 가치가 딱히 나오진 않죠.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성선화 기자 보고 굉장한 미모의 기자시라고 칭찬과 함께 청담동 며느리가 오신 것 같다고 청담동 며느리룩이라고 지금 칭찬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칭찬과 함께 뭔가 조금 위화감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빌린 옷인데? 빌린 옷이에요? 아니 라디오 나오는데 옷을 빌려 오셨어요. 그 전에 또 본 게 있어가지고. 다른 방송을 하고 오셨군요. 네. 저는 이제 방송에 있을 때마다 네. 빌려 입어요. 네, 여기 옷도 제 옷이 아니고요. 네. 네, 이제 또 빨리 끝나고 갖다 줘야 돼요. 그렇군요.
어쩐지 지금 굉장히 꼿꼿한 자세로 앉아 계셔가지고 네, 굉장히 친근감 느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옷을 빌려 입거든요. 아, 그래요? 빌린 옷이세요? 이 옷은 제 옷이에요. 네. 빌린 옷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그쵸. 표정이었어요. 네, 편하게 입고 왔어요. 라디오니까. 네네. 네, 하여튼 옷까지 빌려와서 감사드리고 채팅창에 저딴 걸 빌려줄 리가 라고 있습니다. 저걸 빌렸겠어요? 형 옷장에서 빌려요? 뭐 이런. 네, 빌린 옷인데. 옷을 빌리는 게 재테크가 됩니까? 그럼요. 이런 옷을 사려고 하면은 굉장히 비싸요. 사실 여성 정장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뭐 정말 백화점에서 사면은요. 어, 몇십만 원은 기본이고 네. 그리고 100만 원은 훌쩍 넘어가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빌리면 싸게 빌릴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항상 보면서 궁금했던 게 대통령이 옷을 항상 좀 갈아입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좀 신기했어요. 이게 정장을 입던 남자 대통령과는 좀 다르게 옷을 굉장히 화려하게, 컬러풀하게 항상 바꾸니까 저건 혹시 우리처럼 코디가 있나? 빌리나? 사나? 근데 뭔가 저희는 빌리면 반납을 하잖아요. 야,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죄송합니다. 곤란한 질문을 드리네요. 죄송해요. 자, 어쨌든 특집 코너를 이제 시작해 볼 텐데, 배성재 텐을 검색을 하면 성선아 기자 이름이 연관 검색으로 벌써 떴습니다. 네. 놀라셨나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뭘까? 음. 네. 네, 그래서 물어봤죠. 저희가 이거를 강하게 때려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많은 네. 분들이 누구지? 이렇게 검색해 보신 것 같고, 검색하신 분들이 오늘 많이 찾아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자, 성선화 기자를 검색하면 나오는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면, 현재 신문사 금융부에서 일하는 현직 기자. 네, 증권부. 증권부. 네. 첫 번째 검색부터 실수했네요. 증권부요. 뭐 이렇게 이동을 하나요? 금융부, 증권부 이렇게? 제가 원래 있었던 데가 금융부였고요. 최근에 이동한 데가 증권부예요. 최신 검색을 하는. 네. 그리고 빌딩 부자들, 월세의 여왕, 재테크의 여왕, 결혼보다 월세, 투자의 여왕, 그리고 최근에 재테크의 여왕 가계부를 펴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책으로 얻는 수입이 기자로서의 수입보다 더 높은가요? 근데 이제 제가 빌딩 부자들 책 냈을 때가 5년 전이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진짜 책이 잘 팔렸었거든요. 어허. 요즘에는 좀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베스트셀러라는 기준 자체가 아예 낮아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2만 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 부자 열풍이 불면서 최근 한 10년, 15년 동안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베스트셀러 작가 지금 몇 권이에요? 이게 6권은 베스트셀러고, 요즘엔 또 도서정가제니까 또 훈풍이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소한 식구, 쿨까당, 황금 나침반 이런 다양한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건 미혼, 싱글이시라는 게 맞나요? 네. 싱글.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제가요. 대신 물어봐도 어차피 물어보실 거예요. 네. 저는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네.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X.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정말 결혼보다 월세인가요? 아니요. 지금 아니에요? 결혼보다 월세란 책을 절판 예정이에요. 절반. 아니 그러면 뭡니까 이거? 이제 제목을 바꾸려고요. 지금 이 책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을 때 어떤 겉보기에 보이는 이제 조건보다 그 사람을 더 어떻게 보면 심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네. 제가 이 책을 써서 그런지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책 제목을. 그래서 월세보다 결혼으로 바꿔보려고. 월세보다 결혼으로. 그거는 아예 베스트셀러 항목이 다른 곳에 가 있겠네요. 무슨 로맨스 책 쪽으로. 근데 이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청취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건데. 지금까지 모은 자산, 범위를 알릴 수 있습니까? 자산. 네. 자산이라 그러면은 어떤 걸 말씀하시죠? 이 자산이라는 게요. 네. 이제 자기의 자본과 부채가 이렇게 합쳐진 금액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300억 빌딩 부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기 자본은 주로 한 150억 정도? 그런데 그 나머지 150억은 대출이 되는 거죠? 그건 은행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물이 있다는 얘기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 부동산이 있긴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제 돈도 있지만 대출도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빚도 자산이다. 네. 그래서 빚도 많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채팅창에 그래서 얼마냐고. 네. 네. 그래요. 네. 빚 포함 얼마입니까? 구간. 빚을 포함하면은 꽤 되는 것 같아요. 꽤 된다. 예. 저희 업계에서 꽤 된다는 건 좀 범위가 애매해서. 채팅창에 누님, 머슴 필요 없나요? 라고 물어주시네요. 머슴 좋아요. 좋아요? 지금 제가 머슴은 아니지만, 네. 그런 분 제 이상형이에요. 어떤 분이요? 일단 이제 일을 좀 덜 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직장을 열심히 안 다니시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적당히? 승진에 좀 욕심이 없고, 네. 직장을 다니는데 의의를 두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요? 네. 채팅창에 저는 정말 하나도 없어요. 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저 돌쇠입니다. 좋아요. 네. 이 마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이미 있어요? 좀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한 명 찍어요.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분들의 신상과 스펙 파악은 확실하게 못하지만, 느낌상 많이 계시고, 힘 하나는 넘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요. 생각과는 다른 방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성선아 기자의 어떤 신랑 구하기 프로젝트로 방송이 변질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갖고 있었던 줄기대로 좀 가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성선아 씨가 쓴 책이 여러 권인데 책 속에서 발견한 키워드를 저희가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키워드 토크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빌딩 부자들. 키워드부터 자극적이네요. 이제 제목입니다. 이게 책 제목. 네.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일단 제가 처음에 이제 건설 부동산부에 이제 발령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막 취재를 하다가 네. 굉장히 정말 평범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지금 말로 흙수저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그러는데 정말 빌딩 오너가 된 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게 가능해? 제가 생각하는 머릿속에는 그 빌딩이라는 거는 기업 아니고 원래 이제 금수저 이런 사람들만 이제 빌딩을 가지는 줄 알았는데 흙수저가 이제 빌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에 큰 충격을 먹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른 빌딩 오너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보통 이게 몇 년 만에 가능했던 겁니까, 그러면? 이게 보면 이제 다양해요. 젊으신 분들도 있었고, 네. 정말 젊으신 분들은 30대도 있었고요. 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70대? 80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었어요. 근데 보면 대부분 이제 97년도에 한 번 기회가 있었고요. 네. IMF 때.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주로 이제 그때 위기가 올 때마다 현금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때 뭐 현금으로 크게 레버리지 좀 일으켜서 싸게 나온 금매들을 샀던 그런 분들이 대부분 성공을 하신 거죠. 그렇군요. 네. 30대에 빌딩 부자가 있다라는 느낌 자체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원래 뭐 이렇게 사람의 조건 이런 거는 안 보는 그런 거였었는데 네.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 자수성가형 중에 서울대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편견, 그리고 학벌에 대한 그런 게 더 없어졌던 게, 네. 이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정말 자수성가 해가지고 그렇게 되신 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10대 후반 때부터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30대 때는 그렇게 빌딩 오너가 된 분들 제가 인터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렇군요. 학교랑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네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정말 실전 경험에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구나. 큰 자산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군요. 네, 그런 걸 많이 느꼈었죠. 서울대는 안 나왔지만 하버드 나온 거 아니에요? 물어보시네요. 그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죄송한데 마이크가 고정형이라 거리를 일정하게 적당한 구간을 유지해서 이렇게 너무 멀리 갔다가 이렇게 오시면은 저희 가수들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 마이크 쓰는 방식. 너무 멀리 이렇게 샤우팅할 때 이렇게 멀리 가거든요. 그래?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까 성선아 기자가 돌쇠형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네. 지금 이미 그 담론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빌딩 얘기로 넘어왔는데도 따라오지도 않고 프로돌쇠 101 오늘 하면 안 되냐고 질문 있어요. 핑미업이라고. 그래요. 자, 아무튼 평범한 사람들도 빌딩 주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가끔 보면 이런 책들이나 뭐 경제 이야기, 뭐 부자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뭐
빌리게 살 때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막 있다라고 하는데 가만 들여다보면 일단 3억 정도로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숨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까? 아, 그쵸. 근데 보면 이제 다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근데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3억을 모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를 하면서 올라가야지 처음부터 3억 있게 출발하기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전 최소 투자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만 있으면 부동산 투자를 좀 시작했다. 네. 채팅창에 내 다음 부루마블이라고. 네, 우리는 이제 부루마블을 통해서 전 세계의 부동산을 사보는 경험을 하고 현실에서는 못 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어쨌든 그런 희망을 좀 네, 채팅창에 저도 카이로에 호텔 지어봤어요. 카이로 호텔 얼마 안 나오죠. 네, 그거 걸려봤자 그 노란 지역 땅은 얼마 안 됩니다. 항상 뉴욕, 런던. 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나요 혹시? 몰라요. 아, 모르세요? 모르는데 왜 웃어주고 그러세요? 설레게.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적금 통장 40개. 통장 잔고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적금 통장을 40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사실 적금 통장만 40개는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또 네. 제가 마이크에서 너무 멀리 가시네요. 아니,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네. 제가 자, 좀 가지고 왔어요. 네, 지금 뒤적뒤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네. 파우치에 제가 네, 넣어왔는데 파우치 안에 통장을 넣어 다니시는군요. 네, 이것도 사실은 이제 가계부 그 사은품 중에 하나예요. 통장을 넣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예.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 제가 이렇게 통장 꾸미는 게 약간 취미예요. 통장에 웬 스티커를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제가 이제 아가들이라고 부른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꾸미다 보면 애정이 생겨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최근에도 제가 이제 지난 9월 달에 그 특판 예금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입을 하고 났는데 얼마 전에 또 가서 통장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 물론 이제 3개월밖에 안 돼서 4개월 됐네요. 이게 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도 이거 보면 약간 좀 뿌듯한? 네, 그래서 가끔 그래서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은행을 돌면서 이렇게 통장 정리를 한번 해봐요. 아. 네. 그리고 이것도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올해 만기가 돌아왔던, 내년에 때 돌아올 거예요. 이거 2017년 7월 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건데, 이제 얘는 이제 3년이에요. 한 달에 30만 원씩. 이제 3만 원이 돌아온다. 월급. 통장 앞에다가 다 이렇게 스티커를 써 놓으셨네요. 네. 이렇게 좀 꾸며 놓는 거죠. 예쁘게, 이렇게.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이렇게 스티커를 덕지덕지. 네. 남자분들은 통장에다가 걸그룹 스티커를 붙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만져만 봐도 됩니까? 네. 열어보진 않을게요. 네. 아니, 뭐. 해피데이라고 써있고. 예. 통장에 혹시 이름 붙인 건 아니죠, 이거에? 얘 통장 이름이 해피데이 통장이에요. 아, 원래 상품명이? 아, 상품명이. 알겠습니다. 네. 제가 뒤만. 요즘은 근데 사실 그 인터넷 앱으로 맞아요. 많은 분들이 통장을 실제로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모바일 쪽이 이제 금리가 더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통장의 그 아가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다 이제 모바일로 옮겨가면서 좀 아쉽죠. 그래서 저는 굳이 가서 은행에 가서 꼭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실제로 만져보고 네. 걔를 애지중지 해주고 이래야 잘 된다. 그쵸. 중간에 뭐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적금 있었어요. 깨야 된다. 네, 있었어요. 왜요? 제가 중간에 이제 회사를 바꾸면서 네. 월급이 안 들어오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어.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적금 통장을 만들 때 은행 창구 언니가 그래서 30만 원을 넣었었거든요. 근데 30만 원을 한 통장에 다 넣지 말고 15만 원, 15만 원씩 나눠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깰 일이 있으면 하나만 깨면 됐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말을 듣고 이제 2개로 나눠서 냈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 제가 그 통장을 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처음에 들었던 적금 같은 경우에는 2개로 나눴었는데 하나는 깨서 썼어요. 아. 네, 만기를 못 채웠죠. 그렇군요. 나머지 하나만 만기를 채웠어요. 성성아 기자가 이제 돈을 불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게 적금 통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강제 저축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목돈을, 종잣돈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는 사실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보면 뭐, 저금리다.
금리가 낮아서 나는 뭐 저축할 맛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달에 저축액을 10,000원만 늘리면 금리 1%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종잣돈을 만드는 강제 저축 단계에서는요, 금리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내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아, 쓰지 않게 만드는 게. 의무적으로. 네. 나 자신을 통제하는 게 이제 종잣돈 만드는 시작이군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말년 씨라고 저희 출연하시는 분이 있어요. 토요일마다. 웹툰 작가인데, 네. 모든 수입을 한 예금 통장, 보통 예금 통장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그냥 쓸 때 쓰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테크 마인드가 없는 분이죠. 없다. 네. 경제관념이 없다고나 할까요? 억대 연봉이긴 한데. 그것도 뭐 돈을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요. 그만큼 또 많이 쓰면 또 돈이 없어요. 그 억대 연봉이라고 해도 사실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사실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적금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냥 자기가 쓰고 안 쓰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좀 뭐 예를 들면 소비 욕구가 크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막 사실 이렇게 하는 게요. 저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기존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을 따라한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재테크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재테크 팀장을 하다가 이제 부서가 옮긴 거거든요. 근데 네. 처음에 가서 기획을 했던 게 짠돌이 짠순이를 이제 시리즈로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나는 한 달 용돈이 얼마고, 그리고 대부분 다 이렇게 적금을 쪼개서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게, 그 전까지는 제가 돈을 많이 쓰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푼돈을 모아서 목돈이 된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푼돈이라는 거는 그냥 푼돈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푼돈 아니겠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만든 사람이 내 눈앞에 딱 있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적금은 어쨌든 부자로 가는 시작 단계에서는 필수적이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월세 여왕. 이것도 역시 책 제목이기도 하고 성선아 씨의 별명, 가장 타이틀로 붙어 있는 거기도 한데 지금 뭐 월세를 사시나요? 아니면 월세를 받으시나요? 저는 이제 월세를 받고 있죠. 네. 자가 주거를 하시고 얹혀 살고 있죠. 부모님 댁에. 부모님 댁에. 네. 그렇군요. 월세 받는 통장만 여러 개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 원래 여러 개였었는데 네. 올 들어서는 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많이 매도를 했어요. 네, 올해 부동산 시장을 이제 좀 매도를 하고 이제 현금을 확보해야 될 시장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뭐 내년쯤 돼서는 다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봤기 때문에 월세가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군요. 월세를 받으려면 이제 집을 보유를 해야 되는 건데 어린 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젊은 나이라고. 젊은 나이. 네. 집을 어떻게 구매를 하시게 된 건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과정부터. 쓸 이제 빌딩 부자들 책 쓰고 난 이후에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비판이란 비판일까? 그럼 저는 이런 얘기를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너니까 할 수 있지? 그때니까 그랬지. 이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막 평범한 사람들도 이제 빌딩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니까 그랬지? 그 사람이니까 그랬지. 이런 식의 반응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만나보니까 그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100일 동안 이제 전국을 돌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알려준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따라서 한번 해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월세의 여왕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2011년도거든요. 그때의 어떤 제가 경매도 하고 네. 투자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책으로 나오면서 저는 이제 그냥 그때는 이런 거였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 네. 결국은 정보력도 중요한 부분인데 네. 정보력과 감이 이제 합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인드나 이제 감을 어떻게 좀 키울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요. 네. 제가 이제 뭐 다양한 재테크들을 되게 많이 접하잖아요. 네. 부동산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재테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면 뭐 주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확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은 주식으로 대박 났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하냐, 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아마 혹시 부동산 투자해보셨나요? 아니요. 안 해보셨죠? 네. 그럼 부동산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집을 구한다든지 집을 살려고 이렇게 돌아다녀 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이말년 씨랑 똑같습니다. 보통 예금. 아, 네.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 엄청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강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을 다 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 갈 때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금요일 밤에 12시에 우등 야간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럼 여수 같은 데는 4시간이면 도착을 해요. 그쵸. 4시간 도착해서 이 여수 이런 데서 찜질방 있죠. 찜질방에서 좀 눈을 붙여요. 그리고 한 8시부터 부동산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동을 해가지고 또 찜질방 같은 데서 자고 그리고 또 엄청 몸이 힘들어요. 근데 이 정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주식의 정보라는 거는 굉장히 고급 정보라 가지고 기업에 있는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의 정보라는 건요. 결국은 현장에 가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발품 팔아서. 네. 이거를 그래서 뭐 내가 뭐 인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돌아다니느냐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투자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정직한 투자라고 봐요. 아, 그럼 부동산을 이렇게 인터넷 검색으로 시세 보고 그냥 대충 그쪽 지도 보고 뭐 가까이 뭐 있나 이런 걸로는 파악할 수 없다. 아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요즘에는요, 저도 가기 전에 그 경매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저 경매를 정보지 같은 걸 보면 전국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전국을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갈 지역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인터넷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 지도를 보면 내가 갈 지역, 가지 않을 지역, 그리고 이미 뭐 국토부 실거래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지도에서 보고 부동산도 다 시세도 다 조사하고 내가 거기 현장을 정말 가볼만 하다라고 하면 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일단 국토대장정을 그냥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 갈 만한 지역을 추린 다음에 네. 가봐야 된다. 그렇군요. 자, 주식 갤러리에서 성선아 기자를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자, 구국의 주계에서. 네. 자, 5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결혼. 자, 2016년엔 꼭 결혼하고 싶어 했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요. 아, 네, 그렇죠. 네, 이제 2016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네. 그러니까 뭐, 목표는 달성을 못 하겠네요. 그래요. 왜 못하셨습니까? 너무 이 재테크에 빠지시느라고 그런 건가요? 그게 저도 사실 좀 궁금해요. 아, 소개팅 몇 번 하셨습니까? 소개팅을 안 해요. 안 해요? 네. 그게 원인인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애를 그동안 해오셨나요? 뭐,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눈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 같진 않고요. 프로돌스의 101 해볼까요, 진짜? 그게 뭐예요? 어디부터 보십니까? 얼굴? 몸매? 아니면 스펙? 그 저는 다음에 스펙을 제일 적게 보는 것 같고요. 제일 적게 보고, 네. 얼굴과 몸매는 본다. 네. 나이 보십니까? 네. 뭐 어떻게 보세요? 연하만? 연상만? 뭐, 나이를 한, 어느 정도 밴드라 그럴까요? 네. 네. 마이크에 너무 떨어지지 마시고. 자꾸 그 콘서트 분위기로 가시는데, 네. 네. 밴드, 전문 용어 나왔네요. 네. 여기 제가 원하는 나이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막 던지고 있어요. 네. 60까지 가능합니까? 뭐 이런 드립을 던지고 계시잖아요. 32. 32. 32세가 가장 적절하다. 이게 연하예요, 연상이에요? 저요? 네. 저한테는 연합니다. 연하. 네, 알겠습니다. 32세. 32세에서 밴드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는요? 한두 살? 한두 살? 네. 그러면 30에서 34세. 네. 무조건 연하네요, 그냥, 일단.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욕심쟁이, 우후후. 라고 있네요. 네. 그래요. 많은 분들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결혼을 하면 남편과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냥? 아, 이게, 뭐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궁합들이 있잖아요. 이제 커플들 간에. 네. 근데 이제 돈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돈궁합이 또 네. 있군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남자가 열심히 벌기는데 네. 아내분은 열심히 쓰기만 해요. 그럼 남자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억울하죠. 나는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일도 안 하고 물론 집에서 또 가사 일도 일이지만 그러면 지금 억울할 수 있어요. 억하심정이 들 수 있죠. 근데 이제 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산 증식 속도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지출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경제관념이 있는 분들이죠. 근데 네. 한쪽이 너무 생각 없이 또 내가 벌어온 돈을 또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거든요.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같이 이렇게 아끼고 절약하면서 같이 모아나가는 그렇게 궁합이 잘 맞는 거죠. 네. 30세에서 34세 사이에 그런 돈궁합이 내가 좀 맞는다 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8페이지. 페이지가 있어 있지. 있구나. 네. 자,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테크의 여신 성선화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깜짝 서비스 퀴즈를 내드릴게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신년계획 재테크를 잘 지키는 법 성선화 씨가 직접 뽑은 재테크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한 5가지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중 하나의 습관을 미리 예고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서 빈칸이 있습니다. 과연 그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은 뭔지 맞춰보세요. 자, 잘 들으십시오. 부자가 되기 위한 습관, 수시로 이것을 정리한다. 네, 이것 뭘까요?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좀 줄 수 있나요? 힌트요? 사람에 관련된 거? 사람에 관련된 거? 네. 더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힌트입니까? 힌트를 한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 뭐, 어떨 때 많이 좀, 하는지. 우리들이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네. 관계. 매개체 할 수 있죠. 채팅창에 지금 계속, 머리숱, 코털, 전화번호, 인맥 정리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정리해야 하는 이것은 무엇인지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어장을 정리한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경조사 정리한다 아닙니다. 자, 정답자 중에 뽑아서 성선화 기자가 펴낸 책 재테크의 여왕 가계부를 드립니다. 자, 2부에 부자 습관을 소개하면서 공개할게요. 배국가 들으시죠. 가계북이 뭐니? 자, 들어가시나? 음악 들은 건가요? 네. 나부터 치고. 자. 명곡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연말연시 특별기획 신년계획 3대 여신 초대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3대 계획 중 하나 재테크의 여신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신년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성선화 기자의 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짤 건데 성 기자의 신년계획은 뭡니까? 저요? 일단 올해는 결혼을 해야겠죠. 결혼. 네. 2016년과 똑같이 2017년도 결혼. 왠지 불안해지는데? 그래요. 30세에서 34세 프로돌스의 101. 조건이 다음 조건은 뭡니까? 이 직장을 적당히. 직장인은 적당히. 네. 그래요. 적당히 하는 직업군이 뭐가 있나요? 다들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요. 직업군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네. 그 다음은? 그 다음 별로 시간이 많아야 됩니까? 네, 시간이 많죠. 일을 적당히 하니까 시간이 많죠. 그래요. 네. 적당히 하고 남는 시간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남는 시간에요? 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같이 이렇게 여가 시간을 보내고 싶어야 되기 그죠.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운동. 네, 다양한 운동. 어떤 거 좋아하세요? 등산, 수영. 등산, 수영. 네. 그리고 다른 종류. 같이 땅을 보러 다녀야 되기 때문인가요, 혹시? 그것도 좋습니다. 이거 주말마다 이렇게 같이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요. 네. 덩크 하냐고 물어보신 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엄홍길 씨가 이상형이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그분이 나이가 안 맞죠? 어린 엄홍길 찾습니다.
네. 산악가 추천한다고? 산악가 어떠세요? 직업? 근데 잘 등산보다는, 네. 다른 운동들 더 많이 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결혼 꼭 이루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재테크를 잘해서 신년 목표 부자가 되는 노하우를 전수받는 시간입니다.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이것을 해야 한다는 5가지 부자 습관을 성선아 씨가 직접 뽑아오셨는데, 바로 소개합니다.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한 5가지 부자 습관! 네. 자, 첫 번째 부자 습관. 돈을 쓰기 전에 3번 생각하기. 오늘 아주, 효과음 부자네요. 무슨 얘기죠, 이게? 돈 쓰기 전에 3번 생각하기.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억대 연봉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분이 돈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도 인터뷰를 해보면 이제 부부가 합쳐서 연봉이 2억인데도 네. 빚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와 봤더니 뭐 애 2명 키우는데 애 1명에 뭐 사교육비 600만 원씩 600. 이렇게 써버리고 그리고 매번 외식하고 외제차 사고 뭐 월세 살고 뭐 이러면 연봉이 억대라도 돈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 또 쓰는 거예요. 제가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게 지출 관리다. 지출 관리. 네, 재테크의 기본은 투자가 아니에요. 어. 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한 달에 바깥으로 900만 원 써버리잖아요. 네.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자기 지출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출을 관리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습관의 문제인데 이 습관을 그러면은 어떻게 바꿀 거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돈을 쓰기 전에 정말 3번만 생각한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네. 이런 거죠. 갑자기 내가 이걸 사고 싶은데 이게 정말 사고 싶은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이거를 과연 내가 제값을 주고 사야 될까? 그걸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지출을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요 3가지만 정말 돈 쓰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도 사실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이거를 한번 하면서 이런 거죠. 처음에는 제가 뭔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리스트에 적어요. 내가 노트북이 필요하다. 예전 같으면은 노트북은 기자니까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백화점에 가서 그냥 12개월 카드 할부로 긁었을 거를 노트북이 필요하니까 노트북은 예산이 얼마인지, 한 100만 원 좀 들겠구나. 예.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는 거예요. 근데 노트북을, 백화점에 가서 그냥 카드로 긁으면 온돈을 주고 다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장 비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노트북을 싸게 살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이 노트북이 할인되는 카드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확실히 절약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제가 이렇게 아까 운동 얘기했잖아요.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트니스 센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가서 그걸 다 끊으려고 하면 되게 비싸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싸게 다닐 수 있을까? 중고나라 이런 데 있잖아요. 회원권 네. 양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평안하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쵸. 땡땡나라. 땡땡나라.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검색어를 이제 걸어 놓는 거죠, 알람을. 내가 원하는 거기가 나오면 바로. 그래서 거의 반값 이상 3분의 1 가격으로, 양도를 받아서 다니니까 절약을 할 수가 있었고, 혹시라도 내가 그거를 또 다른 데도 계속 이런 식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중고나라, 땡땡나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기다 간 적은 없나요?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한 번은 그럴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물과 다르세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채팅창에 안 사요, 안 사라고 하시면 있어요. 그냥 안 사! 이렇게. 지금 3번을 뭘 생각해.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서 엄마의 잔소리.mp3라고. mp3 오랜만에 보는 확장자네요. 아재시네. 네. 아무튼. 꼭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싸게 살 방법은 없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결제할지 네. 3번을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 네. 그렇군요. 근데 노트북 이런 거는 남성분들은 사실 최대한 싸게 사는 법을 다들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돈을 필요 이상으로 쓴다라고 생각되는 게 보통 옷,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가구, 이런 거 아닙니까? 저 옷을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가계부를 쓴 지가 이제 한 3년 됐죠? 네. 3년 됐는데, 거의 3년 동안 옷을 거의 안 샀어요. 네. 빌려만 입으시고? 네, 주로. 그리고 있던 옷들을 잘 재활용을 하고요. 재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보면 사실 여자들은 그래요. 옷장에 옷이 되게 많은데 입을 게 없죠. 입을 게 없어요. 맞아요. 남자도 그래요. 하지만 잘 살펴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다시 입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잘 보는 거죠. 옷장 정리만 잘해도 사실 여자들은 돈 번다 이런 얘기죠. 아, 옷장 정리. 네. 아, 옷이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회전을 시켜서 네. 의외로 입을 게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군요. 채팅창에 답은 동대문이다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답은 동묘, 황학동 나오는데요. 그런 데서 싸게 사면은 옷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10분의 1, 20분의 1 가격으로 비슷한 걸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긴 하겠는데 저는 일단 아예 안 살려고 노력해요. 아예 안 산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3번 생각해서 산 물건이 있나요? 성선아 기자가? 최근에 제가 이건 좀 작은 건데 뭔데요? 이제 겨울이라서 건조하잖아요. 네. 가습기가 필요했어요. 가습기. 이런 기계 사실 가격이 의외로 천차만별이죠. 기능이 막 이거는 살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굉장히 예쁘고 막 네. 이건 등도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자실이 너무 건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노트북 옆에 가습기를 하나 놔두고 싶은데 3번 생각했습니까? 3번 생각했죠. 꼭 필요한 거였어요? 피부를 오케이. 위해서. 피부. 네. 피부 나중에 복구하는 게 더 돈이 많이 드니까. 네, 그래서 가습기가 필요하다. 얼마짜리였습니까? 처음에 들어온 것. 그게 이제 검색을 막 해봤더니 비싼 건 막 10만 원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가장 싼 가습기가 뭘까? 그랬더니 조그마한 이제 도넛 모형으로 생긴 그런 도넛. 가습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상을 검색을 해봤더니 네. 그냥 25,000원인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제가 또 땡땡 나라에 갔죠. 네네. 그때 10,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9만원. 바로. 네. 9만원이 세이브가 된다. 네. 그렇군요. 채팅창에 이분 진짜다. 그래서 다음엔 분무기를 추천합니다. 네. 얼굴에다 분무기를 가끔 뿌려주면, 분무기 한 3,000원 이하 아닌가요? 요즘 1,000원 샵도 많이 있는데. 그렇군요. 미스트 대용으로 분무기를 얼굴에 물 주세요. 하신 분 있고. 저도 예전에 한번 혼자 산 적이 있었는데, 잠깐. 그때 뭔가 가습기 같은 걸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예쁜 등도 나오고 가습기가 마치 그 무슨 드라이 아이스처럼 그릇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비쌀 것 같은데. 예, 몇십만 원 하지 않았어요? 몇십만 원까지는 아니었어요. 10만 원 넘어갔죠. 예, 비싸더라고요. 예. 실패네요 저는. 그냥 그래서 꽂혀서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쁘다. 그리고 불도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렇게 끄고 그거 딱 켜놓으면 폭포처럼 김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방 네. 안. 근데 그거 실제로 많이 안 쓰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저와 성성하게 차이가 요새 나오네요. 채팅창에 배호구, 배허세라고. 자, 두 번째 부자 습관으로 넘어가죠. 선저축, 후지출, 근로소득 80% 이상 저축하기. 뭐 먹고 사나요? 80% 저축하면. 이게 되게 그래요. 우리가 목표는 사실 우리가 공부 학창 시절에도 딱 우리 저 책상 붙여놓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하버드 딱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버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것과 조금 비슷한 우리의 어떤 목표 지향점을 일단 목표는 크게 가지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무리하다고 할 수 있을 법한 네, 그런 목표를 세워놓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그렇죠. 힘들어요. 근데 20%. 하지만 내 목표는 이거다라고 어떤 마음을 먹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고요. 근데 그리고 제가 이게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짠돌이 짠순이 인터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진짜 제가 한 달에 용돈 5만 원인 사람도 봤고요. 남자가. 5만 원으로요? 네, 남자가. 그리고 자기 월급을 100% 저축한 사람 봤어요. 100%요? 네. 그럼 5만 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르바이트. 근데 이분이 진짜 대단한 친구예요. 네. 30대 초반이었는데 월급이 16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자산이 1억이 넘어갔어요. 어,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돈을 모았을까?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160만 원 나오는 월급은 100% 저축했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고가의 품을 적게 들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다 사이드 잡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은 어떤 식으로 가계부를 적었냐면 저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메모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 반쪽으로 이렇게 쪼개요. 여기 지출, 수입 이런 거를 계속 지출이 일어날 때마다 손으로 적었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수기로. 네. 아, 그래서 정말 나는 따라할 수 없겠지만 이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거를 제가 본 게 저한테 있어서 정말 큰 충격이었죠. 한 달 용돈이 5만 원이라고요? 네, 그분은 5만 원의 밥값은 포함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상을 받으셨어요. 무슨 상이 저축으로. 저축으로? 채팅창에 그 정도면 진상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요? 네. 구두쇠, 짠순이를 넘어서 진상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진짜 그분이 직업이 선생님이신데 네. 굉장히 가정 쪽이세요. 선생님이시군요. 그러니까 뭐 학교가 끝나자마자 네. 바로 집으로 가서 아내분과 함께 가사 일을 하시고 아이도 키우고 뭐 그리고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지만 네.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본 게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극이 된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음. 그게 상상이 가능하세요? 아니요. 네. 저도 5만 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실제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본 게 가장 큰 성과? 네. 그렇군요. 네. 돈을 일단 안 쓰고 사회생활은 포기해야겠네요. 선생님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선생님이니까. 네. 뭐 그냥 가정은 있으신 분이고 그럼요. 솔로는 아니신 거죠? 같은 부부였어요. 선생님 부부. 네. 그러니까 데이트 비용은 이제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동료 선생님들이랑 회식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 양복을 음. 똑같이 사는 양복을 10년 동안 입으시더라고요. 아, 드라이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 양복을 계속 이렇게 한 벌을 계속 빨아 입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양복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유행이 지난 듯한 느낌을 받긴 했었어요. 그렇군요. 알고 보니까 휴지심에다 300만 원씩 넣고 쓰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그러면 우리 성선아 기자는 돈을 안 써서 짠순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죠. 그래요. 네. 남의 많죠. 돈을 쓰게 만들고. 근데 일단 이제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짠순이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네. 저는 원래는 돈을 제가 번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좀 벌어줬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묻혀가고 싶은, 얹혀가고 싶은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욕심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않구나. 돈은 자기가 벌어서 쓰는 게 제일 떳떳하고 당당하구나. 그래야도 이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돈 벌어 내가 쓰는데 뭐 이런 마인드가 좀 많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그리고 제가 제일 달라졌던 부분은요. 그러니까 제가 짠돌이 짠순이 인터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구마 줄기 엮듯이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어느 순간 제가 그분들을 닮아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 않았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제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이게 비슷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느끼는 게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가 정말 무의식 중에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래서 큰 자산이었어요. 제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들을 따라서 가계부도 쓰고 그분들을 따라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끼리끼리 이제 닮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근묵자극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짠돌이 카페라고 해서 많은 이제 짠돌이 카페 분들이 되게 팬들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이분들이 왜 모여 있을까? 그냥 혼자 아끼고 절약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그렇군요. 남들이 아끼는 걸 보고 나도 반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뭉쳐 있는 게 큰 시너지 효과가 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인간 장조림들이 모이는 곳이 있군요. 짠돌이 카페라니. 많은 분들이 파수들끼리 모이면 답이 없다고. 그래요. 저랑 닮은 분들이 많이 모여서 참 다행입니다. 어쨌든 쉽지 않대요. 진짜 80%를 저축하고 산다는 것. 자, 세 번째 부자 습관으로 넘어가죠. 체력은 돈이다. 매일 운동하기. 네네네. 이게 체력과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부자들이 많은 건 저도 많이 들었는데. 예.
성선에서 느끼셨나 보네요. 이제 빌딩 부자들 책 썼을 때 이제 그 빌딩 부자들의 공통점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몇 가지를 꼽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빌딩 부자 중에 뚱뚱한 사람이 없다. 뭐 이런 것들 쓴 거죠. 그래요?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한 거죠. 사실 뚱뚱한 사람이 아예 없진 않죠. 빌딩 부자들은 그냥 이제 입금이 되면 매일 골프를 치고 그다음에 주말에 테니스를 치고 그러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 분들은 이제 유산 상속형 빌딩 부자죠. 그러니까 이제 빌딩 부자도 종류가 나눠 있어요. 자수성가형 빌딩 부자, 유산 상속형 빌딩 부자. 이제 유산 상속형은 이제 부모님한테 그야말로 이제 물려받은 거죠. 이제 그런 분들하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달라요. 금수저들. 그러니까 그쵸,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고 방식도 다르고요. 생활 습관도 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보면 엮어주지 않아요. 어차피 같이 안 어울리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룹으로 이제 같이 만나뵙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제가 뭐 책도 쓰고 했으니까 이게 아직도 이제 만나고 이러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다른데 이제 보면 상당히 부지런하시고요. 네. 정말 여전히 절약한 습관 가지고 있으시고요. 돈 함부로 절대로 안 쓰고. 근데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게 모든 거의 기본이 체력? 네. 그렇군요. 성선아 기자가 그 자수성가형, 유산상속형 이렇게 빌딩 부자들을 구별했는데 다큰 잠자리님이 3번을 추가했습니다. 비선 실세형이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정말 바쁜 기간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모으고 벌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쪼개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운동은 꼭 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가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을 할 때거나 뭘 하거나.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더 많은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떠나서 재테크하기 때는 건강. 운동이 운동. 재테크다. 네. 근데 운동도 요즘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현대인들이 사실 굉장히 바쁘고 스트레스도 심하고 또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많아져가지고 밖에서 날씨가 좀 도와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보통 이제 무슨 PT샵이나 뭐 필라테스 샵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에 가서 고문당하는 느낌과 함께 돈을 많이 내고 와야 되는. 그렇죠. 이제 저도 다양한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제가 볼 때 공짜로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운동은 사실 등산인 것 같고요. 등산. 네. 역시 어몽길 대장의 그 이상형이라고. 그리고 제가 아까 땡땡나라에서 그런 회원권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것들도 있냐면 앱에 있어요. 앱에서 이렇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도 계속 이동하고 이렇게 할 때 그냥 뭐 갑자기 시간이 생겼을 때 그 앱을 통해서 내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몇 번 활용을 해봤는데 저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 결론은 기승전 땡땡나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자, 네 번째로 가죠. 부자 습관. 인맥이 돈, 수시로 명함 정리하기. 자, 저희가 여기서 1부에서 내드린 깜짝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야 될 텐데, 그게 바로 명함이었습니다. 그럼요. 재테크의, 아니네. 그냥 하셔도 돼요. 응? 앞에 안 가도 그냥 쭉 하시면 돼요. 뭐였죠? 네. 부자가 되기 위한 습관, 수시로 명함을 정리한다가 정답이었는데, 부자와 명함, 이건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저는 명함을 거의 그냥 서랍에다가 받는 족족 그냥 쌓아놓고 정리는 안 하는데. 이게 뭐 사실 이제 명함이라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명함에 보면은 이제 뭐 그 사람의 뭐 소속이라든지 뭐 이메일 이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제 지금 명함을 옆에 이제 노트를 하는 거죠. 이분은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고 어떤 특징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깨알처럼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이제 이 명함책 같은 걸 좀 보면서 연락을 좀 하고 생각날 때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명함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보다 수시로 이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제 친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장시간 오래 있다고 해서 친해진다기보다는 이제 자주자주 이렇게
문자 안부 이런 거를 주고받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인간관계 관리, 인맥 관리 이런 얘기들을 사실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진 않고요. 그것도 너무 공식적으로 마음에도 없는데 뭐 이렇게 연락하고 의미 없는 문자 보내고 사실 그런 것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팔로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뭘 했습니다라고. 그거를 뭔가 뭐 이런 거죠. 뭐 내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럼 그분을 만났으면은 뭘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게 쌓이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쭉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래서 한번 뭐 명언을 바꿔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수시로 보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큰 도움이 되죠. 랜선 친구밖에 없는 분들이 또 있으셔가지고 너무 진지하게 그렇군요. 서로 친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성선화 기자 인맥, 명함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맥은 누굽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가장 유명한 네. 인맥? 네. 근데 저는 어떤 분들을 겉으로 보이는 유명세로 제 인맥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굉장히 교과서적인 그래야 된 것 같은데. 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함 정리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된다 이런 것도 좀 구별을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제 구분하지는 않고요. 네. 나랑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냥 뭐, 기분이 좋은 거죠, 봤는데? 봤는데 기분이 좋다? 네. 30세, 34세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딱 봤을 때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랑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네. 돌쇠 1번부터 100번까지 되겠나요? 알겠습니다. 명함에다가 뭐 써놓습니까? 필기라든가? 그렇죠. 특징을 스티커도 붙여주고? 별표, 땡땡. 별표? 네. 별점 5점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뒤쳐 있죠. 별점으로 매기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5번째 부자 습관으로 넘어가죠. 몸값을 높이기 위한 장기 투자. 근로소득을 높이고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 만들기.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보면 요즘 뭐 전업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렇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그리고 저는 근로소득이라는 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그 근로소득을 높이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재테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보면 지금 이제 월세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요.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1,00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월세 순익 1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현금 흐름이 10만 원이 나오려고 하면 지금 은행 이자로서는 은행에 1억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한 달에 근로소득이 100만 원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은행에 10억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로소득이 정말 가장 기본이고 이거를 높이는 게 가장 빠른 재테크 방법이다. 그 이후에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을 생각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군요. 네. 근데 보면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걸?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은 사실 이제 보면 사업 소득은 지속성이 있는 소득을 사업 소득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강사분들인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지속성이 떨어지니까 그 특강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지만 이거를 이제 밥벌이로서 어떤 강연 같은 걸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꾸준히 이걸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라고 하면 이제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 그냥 단발적으로 한 번 해서 소득이 들어오는 거 그게 기타 소득인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소득이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그래도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요. 사업소득 또는 기차소득에 속하는데 약간 세율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채팅창에 오늘 5가지 부자 습관을 듣는데 좌절감을 느낀다고 다시 태어난 방법밖에 없네요라고 하시는 분들 있고 답은 로또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우리는 부업으로 키보드 워리어 일을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아무튼 수첩에 적어놨다는 분들도 있고요. 자, 아무튼 이걸 몇 살 때부터 깨달았나요? 성선화 기자는? 이런 원칙들을?
근데 사실 저는, 정말 그 빌딩 부자들 책 쓰면서 이런 부자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개념이 없었거든요. 네. 돈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돈을 이렇게 뭐 기차 소득, 수학소득, 뭐 월세를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면 젊은 분들 있잖아요. 젊은 분들한테는 꼭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자들은 내가 밥을 사서라도 한번 만나봐라. 라는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린 부자니까 부자한테 밥을 얻어먹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부자한테는 너가 밥을 사서라도 꼭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분명히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사람이 변하는 거는 잔소리로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건 진짜 아까도 뭐 제가 무슨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지? 잔소리라고 뭐 얘기하는 분도. 엄마의 잔소리. 네,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말로만 듣는 거는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듣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내가 와닿지 않잖아요. 그냥 뭐 남들이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거보다는 그냥 정말 그런 5만 원 쓰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정말 한번 만나보는 거? 그런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인다는 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만 저는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주변에 일단 부자가 좀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없다면은 어떻게 방법을 써서라도 한번 만나볼 필요는 있다. 근데 이게 적극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찾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한번 저는 그런 친구들을 꽤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특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 같은 기자들보다도 더 사심 없이 그렇게 만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가자 베버리 힐즈라고 하신 분이네요. 네, 만나주겠습니까? 경비원한테 끌려가죠. 워렌 버핏이랑 꼭 만나야겠어요. 네, 그냥 주변의 부자들 우리가 목표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 채팅창에 성 기자님 밥 살 테니까 주말에 만나줘요. 팥스꾸님 만나주실 겁니까? 그럼요. 아 정말요? 네. 30세, 34세 되시나요, 팥스꾸님? 자, 지금 서울구치소에 10조 부자 있다고 제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대신 국민의 대표들이라도. 자, 아무튼 재테크 여신이 알려주는 부자 습관을 저희가 한번 짚어봤는데 오늘 SBS CNBC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그 이상입니다, 오늘. 자, 마무리를 저희가 시간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수첩에 필기하신 분들 2017년에 꼭 부자 되시고 저희한테 피드백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테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빌딩입니까? 아니면 어떤 액수입니까? 성선아 기자에게. 저요? 네. 몇 채 혹은 얼마 뭐 이렇게 정해놨나요? 저는 액수로 이렇게 재테크 목표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까지 계속 이제 무한 증식시킬 생각입니까? 그런 거 사실 저는 구체적인 재테크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제 제가 보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돈 때문에 뭐 직장을 나간다든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목표만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툴툴거리는 분들은 좀 많았어요. 그래도 그 현실과 또 목표 또 이런 것들의 괴리가 느껴지고 이런 얘기들도 많았기 때문에 저만 해도 지금 해당되는 게 거의 없네요. 근데 슬픔이 밀려옵니다, 일단. 2017년에 아프지만 이런 것들을 좀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로소득 어떻게 높이지? 나가야 되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테크 여신 성선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질문이 많았었는데, 아쉽네요. 여행을 보세요. 아까 세 분 홈페이지 올린다는 얘기를 안 했나? 그 얘기 안 했어요. 이것도 방송사. 세 분? 다섯 분 아니고? 두 분은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드릴까요? 성사 기자님 그냥 성선아 기자님 오늘 드립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거 기억나신 거 있나요?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서 그러니까 스크롤이 빨라가지고. 저는 이걸 잘 못 읽겠어요. 갖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스분들 중에 정말 쓰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손 들어주세요. 가계부 쓰겠다. 이거 거의
70%가 본인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작성하면 2017년에 확실히 부자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뿌리. 착 뿌리냐고. 너무 빨리 올라가요.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분들 다 지금 땡땡나라에 올리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정가 15,000원인데 12,000원에 새 책 팝니다. 뭐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사인하면은 못 올리겠죠? 성선아 기자가 파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해드리겠어요. 드립 마음에 드는 분들 성경처럼 쓰겠습니다. 그런 너무 거 빨라서 있어요? 모르겠다. 찾을 수 있나? 네. 성경처럼 쓰겠습니다. 도라에몽. 그리고 그래요. 좀 드립 좀 던져 보세요. 뭐 없나? 너무 빨라고. 리셀충, 전공책처럼. 되팔럼들. 아까 베버리 힐즈가 한다고 하신 분 해볼까요? 오늘 부자 꼭 만나라고 했는데 어떻게 불경처럼 쓰겠습니다도 왔어요. 코란 없나요? 코란? 전공서적처럼 자 코란 여지없이 오는군요. 자 반야심경 봅니다. 보시면 있고. 안종범 수석처럼 열심히 찾겠다. 자, 이거 안종범 수석 드릴까요? 네. 네, 오케이. 자, 안종범 수석처럼 열심히 쓰겠습니다. 힘들던데, 이거 썼던데? 그러니까. 깨알같이 30 플러스 30, 60까지 진짜 쓰셨던데. 센스시다, 네. 이분. MC 공호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범.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두 분 드리고. 자, 8만 대장경 왔는데. 늦었다. 팔만대장경 한참 늦었어요. 안종범이 이길 수 없습니다. 도라에몽. 자, 오늘도 안종범 뉴스 나왔는데. 진짜. 자, 내고왕. 졌다가 그러니까 나왔어요. 안종범 주자로 이미 대동단결 중이에요. 자. 안종범은 홈모노다. 진짜. 나 부르는 말 쓰지 마, 불안하게. 에? 나 모르는 말인데. 아무튼. 자, 일단 클로징 딸게요. 클로징이 아까 음. 그 준다는 얘기 지금 하면 돼요? 아까 명함 맞추신 분 중에 네. 세 분을 홈페이지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주세요. 저희 배송료로 드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작가니까. 자, 배성재 10 12월 30일 금요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신년계획 3대 여신 초대석 두 번째 시간으로 영어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영어 여신 강사 디바 제시카 씨가 나오니까 궁금한 분들은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저희가 퀴즈를 내드렸었는데 일부에 정답이 명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함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세 분을 저희가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성선아 기자가 지은 재테크의 영 가계부책 보내드릴게요. 봄에 오면 괴롭힐 거예요. 육성재 NCI의 노래 끝곡 드립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